실무 수행 네 번째입니다. 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입니다. 수행 과제 보도록 할게요. 수행 과제.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해 주세요. 일단 자료 설명 1번, 2번 나와 있는데 1번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어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주세요. 이거 사실상 결산 자료 입력에서 할 수 있어요. 자동 결산입니다, 사실. 그리고 자료 설명 2번도요. 자동 결산입니다. 결산 자료 입력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동 결산입니다. 둘 다. 자, 일단은 전표 전체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12월 31일자 날짜로 입력해야 되는데 받을 어음 잔액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학계 잔액 시산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잔액 시산표 들어가신 다음에 엔터 전체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결산이니까 받을 어음에 대한 잔액입니다. 받을 어음이 지금 잔액이 얼마가 있냐면 56900,000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 1% 충전하려고 한다. 돈이 뗄 걸로 예상해가지고 충전하려고 한다. 56900,000 곱하기 1%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받을 어음에 대해서 충전된 거 혹시 몰라서 옛날에 돈이 뗄 걸로 예상해가지고 대손 충당금 20만 원 설정해 놨습니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충전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신 다음에 20만 원을 뺀 금액 요것만 충전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369000입니다. 자, 이제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결산 자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은 자동으로 분계 처리해주는 메뉴가 되겠죠. 엔터 1월부터 12월까지 마감을 할 것이에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요 대손 쪽은 대손 삼각 버튼이 없어요. 전산회계랑 다르게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요거 직접 찾아서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있죠? 밑으로 더 내려가시면 감가상각비도 보이고요. 대손상각 쪽 보이죠? 받을 어음이었죠. 그렇죠? 받을 어음 쪽에다가 방금 전에 계산한 금액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369 플러스 엔터 해가지고 전표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료 설명 2번도 같이 하도록 하죠. 기말 상품 재고액은 560만 원이라고 합니다. 맨 위로 올라가서 여기다가 기말 상품 재고액 집어넣으시면 매출 원가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5600 플러스 엔터 집어넣으시면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되겠고 방금 전에 두 개 입력한 거 있잖아요. 네, 코딩을 해 주셔야 되겠죠. 전표 추가 버튼 눌러 주시고요. 제가 코딩을 해 드릴까요? 네, 예 버튼 눌러 주시면 코딩이 되었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신 다음에 새로 고침 버튼,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12월 31일자로 가셔야 되겠네. 12월 31일자로 가시면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해서 이렇게 코딩된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이렇게 코딩된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자료 설명 1번, 자료 설명 2번을 자동 결산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입력을 해 봤습니다.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수행과제 두 번째입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먼저 마감하시고요.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마감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손익계산서 할 때에는 기능모음 추가 버튼 눌러가지고 손익대체 분계까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손익계산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들어가신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매출액 나와 있고요. 매출 원가 빼주시면 마진이 나오겠죠. 판매비와 관리비 빼주시고 영업이익이 나오겠네요. 영업의 수익 더해주신 다음에 영업의 비용 빼주시고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자, 요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 쪽으로 쏙 보내줘야 됩니다. 손익대체 분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능모음 쪽 눌러주신 다음에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손익대체 분계가 완성이 됐습니다. 확인. 자, 일반 전표 입력에서 다시 조회 버튼, 새로 거친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차 해가지고 손익 대체 분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재무상태표 메뉴 가시면 되겠죠.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재무상태표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맨 아래쪽에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불러와진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사장님의 몫이 늘어났습니다. 자본이 늘어났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평가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등록을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가보도록 하죠.
네,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가가지고요. 카드에 대한 내용이네요. 보기가 카드 탭 들어갑시다. 카드 탭 들어가서 자 우리 카드 첫 번째 보기가 우리 카드죠. 네, 우리 카드 찍어 보신 다음에 매출 카드이다. 여기 맞죠? 매출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2번 보기 보시면 매출 카드는 1개이고 매입 카드는 4개이다 라고 했는데 매출 카드는 1개인가? 그리고 매입 카드는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일단 자체가. 그리고 여기 사용이 아니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일단은 매입 카드가 5개죠. 그쵸?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일단 국민카드 선택해 주시고 세 번째 결제일은 25일이다. 맞죠? 하나카드 선택해 주신 다음에 결제 계좌는 하나은행 보통이다. 여기 결제 계좌 나와 있죠? 네, 하나은행 보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2번 문제입니다. 예적금 현황 메뉴 가시면 되겠네요. 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예적금 현황 들어가도록 할게요. 12월 말일자라고 되어 있죠. 그쵸? 네, 그러면 날짜 12월 엔터 눌러주시면 12월 말일자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1번 보기 기업은행 잔액 물어본 것 같습니다. 네, 1번이 틀렸죠? 네, 신한은행 확인해 주시고요. 하나은행 나와 있고요. 네, 국민은행 나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거래처 원장 메뉴 들어가도록 하죠. 전체 메뉴에서 거래처 원장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자, 12월 말일자라고 돼 있죠. 네, 12월 31일자, 12월 31일자. 자, 계정 과목 입력해 봅시다. 단어 이름은 뭘로 하라고 합니까? 장기 차입금 누르라고 합니다. 장기 차입금. 엔터. 전체 거래처를 불러오고요. 농협은행 차입의 잔액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정답은 5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4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12월 말일자입니다. 여기 들어와져 있죠? 근데 미지급금으로 단어를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어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미지급금. 엔터 눌러주시고 하나카드의 미지급금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하나카드가 없나? 없죠. 그렇죠? 하나카드가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카드의 금액은 0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14번의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많이 당황스러워 했겠죠? 그렇죠? 평가 문제 15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12월 말일자고요. 외상매입금이라고 합니다. 거래처 원장 들어와 있고요. 네, 외상매입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외상매입금 251번이고요. 엔터 눌러주신 다음에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를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폴리파크, 두 번째 CU펫, 가장 크네요. 아닌가? 세 번째 헬로댕댕이 가장 크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 네 번째 야옹아 멍멍. 그렇죠. 네,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6번 문제입니다. 현금 출납장을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8월 말일자고요. 현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현금 출납장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현금 출납장 찾아주시면 되겠죠. 8월 말일자라고 했죠. 네, 8월 31일자 이렇게 조회해 주시고 현금의 잔액은 얼마입니까? 잔액 여기 나와 있는데 요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8월 31일 전일 2월이죠. 예, 요게 맞겠죠. 그렇죠? 606090002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7번 문제입니다. 일개표, 월개표를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4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일개표, 월개표 메뉴 들어가도록 할게요. 4월 중이니까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선급금의 증가액은 얼마인가? 선급금은 자산이죠. 그렇죠? 선급금이 증가를 했대요. 요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670만 원.
일단 선급금이 증가했다는 말은 받을 권리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급금 계약금 먼저 줬다는 거죠. 그렇죠? 왼쪽 차변에 나오죠. 그렇죠? 네, 670만 원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일개표, 월개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8월입니다. 날짜만 바꿔주시면 되겠네. 일개표, 월개표 들어갔고요. 네, 8월 중이라고 합니다.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겠죠. 접대비. 업무 추진비네요. 네, 밑으로 내려가셔야 되겠네. 판관비 쪽에 있겠죠. 네, 비용입니다. 비용이니까 왼쪽 차변에만 나올 수밖에 없겠죠. 35만 원인가? 잘 보셔야 됩니다. 현금 지출액을 물어봤습니다. 업무 추진비가 35만 원 쓴 건 맞는데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15만 원이고요. 현금이 아닌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 같은 거 이체한 거는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35만 원인데 네, 15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평가 문제 19번 문제입니다. 총계정 원장을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총계정 원장 메뉴 들어가도록 하죠. 전체 메뉴에서 총계정 원장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146번 상품이라고 합니다. 146번, 146번. 상품 매입 금액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인가? 자, 우리가 장부 기록할 때 판매용 물건이 생겼습니다. 왼쪽 차변에 상품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죠? 왼쪽 차변 거 보셔야 되겠네요. 구입한 건 왼쪽에다 기록하니까 왼쪽 차변 보셔야 되겠고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인가? 자, 1월 달 요 금액이죠? 3월 달 요 금액이고요. 3월 달인 것 같은데 5월 달 요 금액이고요. 그리고 8월 달 요 금액입니다. 정답은 3월 달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를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네, 손익계산서 메뉴 들어가도록 하죠. 전체 메뉴에 가서 네, 손익계산서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단기 거 물어봤습니다. 엔터 입력해 주시면 당해 연도거 나오게 됩니다. 판매 관리비 쪽에 단어들 묻고 있습니다. 네, 급여에 대한 금액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네, 복리후생비 금액 확인. 그 다음에 여비 교통비 확인. 그렇죠? 네,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는 조금 내려봐야 되겠다. 광고 선전비 요 금액이 되겠죠? 그렇죠? 정답은 2번이 옳지 않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평가 문제 21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 달라고 하고요. 상품 매출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상품 매출 원가는 맨 위에 있죠. 그렇죠? 상품 매출 원가 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214 795000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2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 달라고 하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중 운반비에 대해서 전기 대비 얼마가 증가가 되었느냐. 자, 일단 운반비라는 단어를 좀 찾아주셔야 되겠네요. 조금 밑으로 내려보죠. 운반비가 있는데 요거는 뭐예요? 당해 연도 거 물어봤고요. 요거는 뭐예요? 전해 연도 거 물어봤습니다. 요게 얼마나 증가가 됐느냐. 그럼 요거에서 요거를 빼주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14만 원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3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 달라고 하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중 발생한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일단 운반비 금액은 요 금액이 되겠죠. 그렇죠? 도서 인쇄비는 요 금액이 될 것이고요. 사무용품비는 요 금액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잡비는 요 금액이 될 것이죠. 네, 가장 큰 금액은 정답은 2번 도서 인쇄비가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4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 달라고 하고요. 영업의 수익을 물어봤습니다. 영업의 수익은 밑에 쪽에 있죠. 그렇죠? 네, 영업의 수익 나와 있고요. 전체 2만 원이 되겠네요. 10020 000 이렇게 되겠네요. 평가 문제 25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 달라고 하고요. 12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보통 예금의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재무상태표 메뉴 들어가시면 되겠죠. 엔터. 12월 말일자 맞죠? 네, 보통 예금의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249850000이 될 거네요. 네,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6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 달라고 하고요. 12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받을 어음의 장부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네, 받을 어음 금액 얼마요? 요 금액 맞나요? 아니죠. 장부 금액을 물어봤어요. 대손충당금 빼가지고 요 금액을 물어본 것입니다. 네, 563310000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7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12월 말일자 잔액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단기 대여금은 여기 있죠. 단기 대여금 5천만 원이 될 것이고요. 미수 수익은 자산이죠. 60만 원이 될 것이고요. 미수금도 자산이죠. 네, 75만 원이 될 것입니다. 3번이 틀렸네요. 선급금은 네, 자산이죠. 네, 920만 원.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 문제 28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12월 말일 날로 미지급금의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미지급금은 부채 쪽이죠. 맨 아래쪽에 가시면 되겠네. 미지급금 해가지고 얼마? 36195,000이 될 것이네요. 평가 문제 29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예수금의 잔액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부채 쪽이죠? 네, 요 금액이 될 것이네요. 5495490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30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자본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본금도 아래쪽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512480-120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회계정보 분석입니다. 31번 문제는 재무상태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전기의 부채 비율을 묻고 있습니다. 전기의 부채 총계 찾아주시고 전기의 자본 총계를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재무상태표 들어와져 있고요. 전기 거 물어봤습니다. 부채 총계는 아래쪽에 있죠. 네, 부채 총계 146500000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자본 총계도 여기 있죠. 그렇죠? 요거 아닙니다. 요거는 부채하고 자본이 합쳐진 금액이죠. 네, 자본 총계는 얼마? 242490000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네,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32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전기의 영업이익률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전기의 영업이익, 전기의 매출액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손익계산서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거 물어봤습니다. 그쵸? 영업이익을 찾으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영업이익 나와 있죠. 114777000이 될 것이고요. 매출액은 맨 위에 있겠죠. 196000000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2번 58%가 될 것입니다.